네, 사건은 피플 시간입니다. 조금 10분 빨리 찾아왔죠. 지난 27일 오전 서울 신림동에서 고시원 건물주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지인이 연락이 안 돼서 찾아갔다가 사망한 채 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용의자도 바로 붙잡혔는데 바로 피해자 소유의 세입자로 발견됐고요. 또 추석 연휴에는 강화도 갯벌에서 하반신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게 지난번에 가양역에서 실종된 남성의 시신 일부가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들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와 함께 얘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림동 살인 사건은 일단은 더 구체적인 동기나 전망이 아직 자세히 보도가 되지는 않는데요. 사건 자체가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가해자는 30대의 고시원에 살던 사람이고요. 네. 범행 당일날 퇴실한 상황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요즘 고시원은 거주 공간입니다. 그렇죠. 1인 가구들의 거주 네. 공간이고 거주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얘기는 또한 치안이 불안하다는 얘기고 네. 유동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범죄적인 어떤 피해와 가해 상황이 높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이 피해자분은 74세의 주인분이셨는데 아마 지하 1층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것 고시원을 같아요. 관리하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퇴실합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짐을 빼는 과정에서 아마 거기서 이제 범행이 벌어지고 바로 네. 사라진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물론 문 열고 내려간 한두 번의 반복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건에서 계획성과 많이 이런 거를 좀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바로 들어가서 범행을 이런 것이 아니라 한두 번의 입출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앞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지옥고라고 하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예. 주거가 취약한 지역일수록 범죄에 대한 얘기 좀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청년층 또 자영업자분들 듣고 계신데 형편이 여의치 않거나 하면 다 이런 주거 형태에 있거든요. 범인이 세입자인데 흔하게 좀 주변에 있는 물건들로 범행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범행의 진상을 밝힐 때 참고가 되겠죠. 아무래도 사전에 준비했는가 아니면 거기 있는 물건을 눈에 띄는 걸 이용했는가 보고 받아냈는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어떻게 결박을 했는가 네. 앞으로 결박을 했는가 뒤로 결박을 했는가 아니면은 뭐 재갈을 불렸는가 이런 것도 다 범행 동기와 과정에서 추정이 합니다. 지금 보면 뭔가 이렇게 누적되어 있고 쌓여있던 어떤 갈등 관계나 혹은 금전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정말 우연히 요즘 이제 힘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툭툭 말이 오고 가다가 생긴 문제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도 보통 이 맨손으로는 액살이라고 합니다. 액사라고 네.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도구를 이용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정이 전달되는 방식이 액사입니다. 액사가 나타날 내 손으로 때는 직접. 예예. 네. 그래서 그 과정에는 상당히 계획성과 일종의 원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존재를 하고요. 네네. 다른 전달이 덜 되는 예를 들면 수건이라든가 좀 두꺼운 형태는 그런 것이 좀 감정적으로 먼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후자 같습니다. 후자 형태로 그래서 네. 보니까 뭐 한 소액의 네. 현금, 돈. 네. 예, 그리고 뭐 통장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인출도 못한. 네. 그러니까 이건 아마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걸리는 거는 그 퇴실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말싸움이 있었다고 하면은 네네. 그게 지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거기서 욱해서 뭐 이런 얘기를 범인이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우발적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왜 돈은 가져갔어? 네. 그럼 이 강도 살인으로 이 건이 됐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지금 이게 분기점이 됩니다. 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류를 사용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뭔가 막 분노와 감정이 차 있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뭔가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조금 네. 더 치밀한 행동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본인은 지금 이 결과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그런데 좀 허술한 것 같아요. 성동구에 있는 사우나에서 경찰이 추적하고 얼마 있다가 잡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별도의 무슨 도주라는 그런 걸 계획을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범인은 도주할 수 있는 어떤 돈이라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사우나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이 지옥고 플러스 사우나죠. 그렇죠. 네. 사우나도 거주 공간을 좀 많이 이용해요. 일용직이 예. 거기서 잠시 씻고 쉬었다가 또 일을 나가기도 근데 하는데. 아예 거기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맞습니다. 사우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패턴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냥 계획적인 범인인가라고 하는 것이 좀 의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추적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CCTV가 다 있고 고시원에 일단 CCTV가 있고요. 네. 범인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고 이게 사실 버스 같은 데는 네. 다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노선 버스 이용하면은 한 서너 시간 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범죄를 저지른 분을 주변에서 보거나 혹은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이 방송을 혹시나 듣는다면 도망가고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요. 뭐 특정 옷만 특정에서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AI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애초에 범죄는 저지러지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앞서 얘기한 걸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이제 좀 취약한 주거 형태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문도 허술하고 CCTV가 있고 범인은 잡을 수 있으나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것도 물론 세입자와 건물주 간에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지역의 어떤 이런 강력 범죄 발생을 좀 막을 수 있는 요거 하나만 해결해도 좀 괜찮아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종의 그 종로에서는 외곽의 여인숙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모텔에 좀 여관과 고시원 중간 그 사이죠. 예. 거기엔 장기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월방, 월방, 달방 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소위 극빈층들이 많이 살고 쪽방도 그렇고. 예. 근데 그분들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 피해자는 옆방에 사는 사람. 왜냐하면 소음이 증폭되고 자신의 분노가 그거로 인해서 될 거라고 하는 망상이 생기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갑자기 방화가 일어나서 뭐 몇십 명 죽거나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요. 1년에 한 번씩 맞습니다.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중요한 거는 뭐 동사무소라 좀 이제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얼굴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안부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 한 전화 하나가 이분들의 삶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범죄 예방에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큽니다. 맞습니다. 본인의 존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여기인데 근데 개인 고시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도 좀 포괄적으로 아까 지역과 같은 형태에서 주민센터 같은 데서 일일이 좀 확인을 해갖고 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갖고 네. 갑작스럽게 이제 범죄가 발생한 후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사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 사회가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나쁜 짓을 저지를 수는 없겠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전에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도 있습니다.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두면 아무도 자동차를 안 건드리는데 유리창 팍 깨놓으면 이거 버려진 차인가 보다 해서 막 다 뜯어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이분들이 사회랑 연결되는 망이 사건 막는데 중요한 배경이다. 오늘도 좀 하나를 배워갑니다.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 사건 한번 다뤘었습니다. 가양역에서 남성이 실종됐어요. 20대 남성이. 그래서 교수님은 이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확인 절차 경찰의 확인망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강화도에서 갯벌에서 이제 하반신만 시신이 발견됐는데 신발하고 바지는 비슷하다라고 하지만 DNA 검사는 아직 결과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통 한강 하구 쪽에는 밀물과 썰물 때문에 바다로 완전히 빠져가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예.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보가 있습니다. 한강 하구 쪽에는. 네네네. 그리고 임진강 쪽에서 넘어오는 물과 겹쳐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바다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강화도 갯벌 쪽에서 이런 조금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두 범죄와 연결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지도 같은 게 필요하다. 만약에 여기서 극단적 선택하신 분들이 어떻게 발견되는 공간이 시신이 어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예. 대한 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데이터가 말씀이시죠? 필요한 부분인 거고 네. 물론 당연하게도 뭐 가양대교라든가 그 안에 김포대 이런 데에 이런 극단적 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네. 뭐 스피커라든가 아니면 이런 네, 안전처치 같은 게 반드시 세워져야. 우리는 그 말씀 예전에 네, 듣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건 이제 기본 사전 조치고 시신이 발견됐을 경우도 빨리 찾을 수 있게끔 그럼요. 훼손되기 가족들한테 전에. 좀 돌려야 네.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가족들은 아마도 옷가지가 비슷해 갖고라고 네.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뭐 하반신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안타깝게 해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DNA 결과가 안 나왔는데 저희 방송에서 뭐 속단해서 네. 그분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좀 사건을 잘 분석하는 이유가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예.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걸 방송에서도 특정해서 반복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손을 뻗치면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걸 도와줄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 지역 그쪽 한강 쪽 다리는
조금 더 보강 대책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뉴스가 이쪽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만 행급만 3명입니다. 여성분 2분, 네. 지금 남성분 맞습니다. 1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방송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거기가 일종의 플레이스가 안내가 될까봐 조심스러워요. 걱정을 하지만은 그러면 그걸 먼저 마포구청이나 강서구청에서 관할이 거기거든요. 그렇죠. 그걸 빨리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제가 엊그제 가봤더니 제가 그쪽으로 네네. 일산 가는 쪽에 보는데 CCTV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 안전 펜스 자체가 너무 낮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강이 필요한. 자전거 타고 건너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쵸. 바람 세게 불면 확 날아갑니다. 난간 쪽으로 툭 걸치면 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허리 위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요. 네. 강바람 굉장히 셉니다. 한강은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그렇죠.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는데 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그렇게. 저는 걸어가시는 분들이라 놀라면은 뭐 엎드리기도 할 텐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무방비거든요. 그렇죠. 받는 면적도 사이드로 많고. 예.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난간 밑으로 차라리 그 공사장 가면 안전 그물이 있잖아요. 예. 뭐 글쎄요. 효용성은 없겠습니다. 네. 그물에서 또 다시 뭐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훼손도가 커서 강력범죄를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입장에서.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이 만약에 맞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근데 사실은 이런 형태의 절단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장대호 사건이나 다른 형태의 토막살인 사건에서도 이런 부위의 절단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그 목적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네. 성적 목적이나 훼손 목적으로도 이렇게 한 번씩만 절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오랜 기간 예, 예. 이제 그 강물과 예, 예. 이제 그쪽을 오고 가고 또 여러 뭐 수중 생태계도 있기 때문에 한강 하구가 굉장히 복잡한 공간입니다. 네, 밀물섬으로 예, 왔다 예. 갔다 하고요. 굉장히 이제 충돌이 많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강력 사건보다는 사실 극단 선택 가능성 아니면은 혹은 또 사고일 가능성. 왜냐하면 아까 지금 말씀 네네. 가양대교를 걷다가 맞아요. 바람으로 네네. 할 수도 있거든요. 전 두 가지 가능성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범죄에 대한 것들이야 DNA 검사라든지 또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인을 잡는 것보다는 범행이 일어날 만한 어두컴컴한 곳을 밝혀두는 것. 이걸 좀 가장 먼저 여기서 강조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주변에 나누셨으면 좋겠고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다면 예방이 더 가장 좋다라는 것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